인천에서 전동 킥보드에 치여 3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부천에서는 7명이 숨진 호텔 화재 유족들이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에서 2살 딸을 감싸다가 전동 킥보드에 친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지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에 가족과 함께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건지 사건 경위부터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30대 여성 2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던 건데요. 지금 중학생 2명이 이 전동 킥보드는 당연히 1인 1탑승 원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함께 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돌진해 오다가 미처 이 보행자들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을 한 겁니다. 당시 이 피해자 30대 여성은 2살 딸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고 이제 나오는 길이었는데 전동 킥보드가 아이 방향으로 돌진해 오니까 이 30대 여성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 쪽으로 몸을 급하게 돌렸고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대로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서 머리 쪽으로 넘어져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참담한 사고입니다. 네, 가해 학생이 무면허에다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또 1인 탑승 원칙도 지키지 않아서 안전수칙을 무시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16세 미만이잖아요. 그럼 미성년자의 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번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요. 모든 부분이 사실 법적인 부분에 위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단 한 명만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탄 것 자체가 문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16세가 되지 않은 중학생들이 이런 사고를 냈기 때문에 무면허 사고임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인데 이런 안전 수칙들을 모두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제재 없이 일단 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14세 미만, 그러니까 촉법 소년은 아니고 미성년자인 상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전동 킥보드 사고를 내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사실 차대 사람 사고와 달리 처벌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즉, 이 특가법상 어떤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 결국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상해케 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미성년자라는 그런 사정들이 감안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사적인 배상 청구 역시도 가능한 사안인데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이 그에 상응하는 민사상 배상 청구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인데 대여를 할 때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대여 사업자에게도 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사실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갖고 있어야지만 운행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이런 면허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 전동 킥보드 대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법의 미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여를 운행하는 업체 측에서 면허를 확인할 의무까지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금 법적인 공백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대여를 시도할 때 보면은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안내와 경고는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면허를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은 해두고 있는데
다음에 등록하기라던가 아니면 건너뛰기 버튼을 통해서 실제로는 면허를 없다고 해도 대여까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나서서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한, 면허 등록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그런 정보 킥보드는 즉시 이제 가져가는 등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는 해도 이런 사고가 지금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60대 보행자가 이 전동 킥보드에 치여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이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마땅히 이 대여 업체에게 책임을 묻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뭐 관리상의 소홀이 있었다거나 이 전동 킥보드의 어떤 결함 자체, 주행의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결국 피해자가 그런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제도적인 개선이라던가 지금 제대로 나서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건 국가 책임이라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사실상 이 전자 동력을 사용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 속도에 대한 제한 같은 부분은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어 두고 있다고 해도 예. 무법자처럼 인도에서 운행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도 인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사고가 한번 나면 그 피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와 함께 운행을 하다가 또 자동차와 추돌한 사고가 나게 되면 전동 킥보드 운행자도 정말 크게 다치게 되고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나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면 그 사고의 정도가 정말 큽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히 미성년자가 무분별하게 너무나도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 너무나도 쉽게 이런 전동 킥보드 대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선진국들 사례를 비교해 보자면 아예 어떤 지역에서는 적어도 전동 킥보드 자체를 운행을 금지하는 그런 국가들도 나오고 있고 이 대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허가제를 취한다거나 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시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동 킥보드를 계속해서 운행을 가능하도록 한다면은 이 대여 업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허가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대여할 수 있는 그 인원에 대해서도 특히 미성년자 대여 시의 면허 확인 내지는 적어도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그런 구간에는 전동 킥보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최근 몇 년 동안 전동 킥보드 사고가 정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허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또 운행 규제를 하는 방안 등이 좀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투숙객 7명이 숨진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서 사망자 유가족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3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소방당국의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투숙객 7명이 사망을 하고 또 많은 부상자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종합적인 관리 부실, 인재였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7층에 위치해 있었던 객실에 사실 그 객실은 빈 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의 어떤 노후된 전선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고 이 방문이 제대로 닫혀지지 않는 자동으로 문이 닫혀지는 그런 구조를 또 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삽시간에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상 이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스프링쿨러도 없었고요. 예. 방화문은 환기를 이유로 해서 생수통으로 막아져 있어서 방화문이 활짝 열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종합적으로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거기다 더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에어매트가 펼쳐져 있었고 소방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두 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을 때 먼저 뛰어내린 이 사람이 그 가상이 쪽으로 뛰어내리게 되면서 그 모서리에 뛰어내리자 이 매트가 뒤집혀 버리는, 그래서 이후에 뛰어내린 사람은 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그런 인재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1차적인 검증 결과 이 에어매트의 안전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도 있었지만 지금 유가족들은 이런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최종적으로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어떤 규제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단속하지 않은 국가와 소방당국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어떤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는 법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관리상의 부실, 어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이라던가 점검을 하지 않은 부분이 지자체나 소방당국의 책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스프링클러 미설치나 방화문이 개방돼 있었던 것처럼 호텔 측에 좀 관리 부실이 있었고 또 화재 경보기를 2분간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정황들도 있고요. 소방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걸로 파악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호텔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속 상태에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금 건물주와 실제로 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던 운영자, 매니저 등이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구속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규제를 지키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미 에어컨의 배선, 이 전기가 너무나도 노후되었다, 전선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전선이 테이프로만 감겨져서 계속 사용한 지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방화문 같은 부분이 꼭 닫혀져서 화재를 좀 예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화문을 열어둔 점이라던가 완광기 미설치, 그리고 특히 이 화재 경보기가 작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단 화재 경보기를 끄고 실제로 불이 난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2분 30초 남짓 되는 정말 골든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제로 투숙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비했다는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인 어떤 인재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분이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유가족들이 더 이상 억울함이 없게,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법 규정의 어떤 정비와 더불어서 책임 소재도 좀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황당한 사건인데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를 쫓다가 스스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서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정말 황당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사건인데요. 이 보이스피싱에서 중간 현금 수거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피해자에게 이제 검찰을 사칭을 하면서 실제로 현금을 요구했고 피해자와 만나서 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한 상황인데 이 피해자가 이것이 사기와 연관되어 있구나,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자 이 피해자가 검찰청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검찰청 방호관에게 도움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 이 현금 수거책이 검찰청 안까지 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온 겁니다. 이 방호관에 의해서 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바로 이 중간 역할을 했던 이 가해자는 이 검찰청에서 긴급 체포되는 이런 웃지 못할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걸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경찰은 지금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일단 단순히 내가 현금 수거 역할만은 했다, 내지는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일이라든가 지금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나에게 금전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미처 몰랐다라고 핑계를 대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뉴스,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현금을 수거해가는 그런 중간책들의 역할 이런 부분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누군가의 심부름을 해서 돈을 받아오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핑계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내가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범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했다면 그 자체로서 사기죄를 범한 그런 범인으로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고 적어도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 소식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